네, 안녕하세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방송하겠습니다. 네, 비욘드의 땅이 굳는다. 네, 738회 옥서울 타임즈쇼 2023년 8월 19일 이놀리. 수돗물이. 비욘드의 땅이 굳는다. 한미일 정상회담, CFR, VOA, RFA, 세운영, 김태우, 차이나 옵저버, 추부길, 더 밀리터리 쇼, 프릿, 어, 바너지, 스트리트 서울, 리포팅 from 우크라이나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정치 부분 다루겠습니다. 정치 CFR, 스콧 스나이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린란드 독립과 러시아 몰락, 떠오르는 북극해, 한반도 세계 최고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인도라 인증이죠. 인도 태평양 세계 최고 전문가로 거듭나나요? 이러다가 스콧 스나이더가 브레즈스키나 헨리 키신저와 함께 이름이 거론된 영광을 얻게 될까요? CFR에서 이 인도 태평양 한반도 주제에 관련돼서는 언제나 CFR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가 정리한다고 얘기했죠. 인드라가 먼저 워싱턴 톡에서 얘기되고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콧 스나이더가 정리하는 그래서 이제 스콧 스나이더의 CFR 기고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후스자님 어서오세요.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모두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에 한국은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미국의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 그 다음에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든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과거 최근 근래 있었던 CFR 한미 연례회에서도 강조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한 거죠. 단지 그냥 미국 대통령 이든영, 한국 대통령 성렬영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기시다, 일본의 기시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초당적인 일본 여야, 한국 여야, 미국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초당적인 동맹체제다.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 회동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선 많이 만나야죠. 정치는. 그래서 우정을 쌓아야겠죠.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삼국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한미일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G20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회의에서 세 명이서 만났던 것은 있어 왔지만 이렇게 단 3명이서 한미일 대통령이 함께 만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장소가 데이비드 캠프 별장이죠. 유명하지요.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회담 이러한 것들에 개최된 장소가 데이비드 캠프 별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든영의 단독이 아닌 CFR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9번 입장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번 협정에서 다른 거 뭐 여태까지 다 설명했죠.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중국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다룬데, 이것들을 일관되게 다루는 것은 뭐다? 가치 연대다. 같이 갑시다. 가치 연대다. 이 점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인드라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처음 이렇게 관례화가 된다는 것은 신제국주의, 인드라의 신제국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은 마치 삼총사, 소설 삼총사라고 해서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모습은 굉장히 한미일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에 대해서 중러 북이 뭉쳤죠. 전승절과 정전협정 날 한국은 한국대로 기념식을 성대하고 하고 북중러 쪽에도 모였죠. 이것은 외신을 탔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것을 냉정적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냉정적 관점과 다르다. 그건 신제국주의 관점이다. 100년 전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차이가 무엇인가? 한미일이 이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문제, 중국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도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죠? 바로 가치 공유의 차이입니다. 한미일은 가치 공유가 되어 있는 반면 북중러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같은 공산당이라도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바와 북한 공산당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같은 파시오지만 후딩은 우익파시오라는 거죠. 반쪽 정어는 좌익파시오인 반면, 이러한 것은 일시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이 그 섬 영유권을 이란, 러시아 푸딩이, 우익파시오가 이란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카타르 편을 들었거든요. 섬 영유권을. 그러는 바람에 이란에서는 항의가 일어났고, 카타르는 이래저래 유가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친푸딩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카타르와 러시아의 관계는 일시적인 거지 가치 공유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와 러시아 사이에서 석유, 원유, 에너지 거래가 있는 것은 가치 공유가 아니라 이해 타산이 맞아서 뭉치는 거죠. 가치 공유가 아닌 겁니다. 한국의 정당들이 계속 이렇게 흩어졌다 다시 당 만드는 이유가 뭐죠? 가치 공유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해 타산에 따라서 뭉쳤다 헤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떠한 이념이나 가치, 정신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맨날 뭐 친문이네, 뭐 친노네, 뭐 친윤이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빈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타산적인 것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CFR과 국유본과 CFR, 그 다음에 이든영, 기시다, 자유우파 기시다, 자유우파 성렬영, 자유좌파 이든영이 현재 삼국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가치 공유다. 성렬영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자유와
연대 정신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안보지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이 삼국 동맹의 기저에는 경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모두가 겉으로는 보기에 안보 위협, 북한 위협, ጭ꽁의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같은 군사 안보적인 면이 중시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모두가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에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고, 일본 역시도 일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 역시도 한미일 동맹만이 미국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드라 국익원론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굳이 군사안보,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을 희생하면서 한미일 동맹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북일본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라는 건 세부적으로 뭐 반도체니 뭐 보호무역이니 이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아 강조했던 세계 경제 차원입니다.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 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이 한미일이 없으면 세계가 없다, 세계 경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국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인드란 ጭ꽁의 좌이파시오 황구시보를 좋아하죠. 황구시보가 미니 나토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했는데, 저는 언제나 황구시보의 입장을, 좌이파시오 황구시보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황구시보 나 인드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주 이런 발언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항상 그렇지만 지명이를 어지간하면 안 까잖아. 인드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황구시보를 애국 우익 언론이라고. 황구시보가 전 세계에 대해서 이러한 발언을 할 때마다 언제나 전 세계의 빤 ጭ꽁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친한 친일 친미 여론이 더 높아진다는 것 늘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황구시보.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이제 선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콧 스나이더 또 저 꼭지 스콧 스나이더가 여론 CFR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대선 이든영이 이기고, 이든영이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기고, 이든영이 나와도 이기고,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힘은 10월 달에 강서구 구청장 선거, 보궐선거가 하나의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제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기고문을 낼 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이 토론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스콧 스나이더의 자신의 생각, 속마음을 이번 이 가상 토론 여기서 많이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글 중에서 글이나 주장 속에서 이 스콧 스나이더의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장 가장 뭐라고 표현하나, 그전에는 그럼 속마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스콧 스나이더의 외교적 입장으로 여태까지 자신의 입장을 애둘러 표현했다면 이번은 아주 자신의 속마음과 외교적 입장을 일치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기에 누가 되든 현재 상황에서는 반쪽 무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장 내셔야 됩니다. 뭐 세훈이 형은 계속 소시장 하셨으면 좋겠지만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까 오세훈,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철수형, 그 다음에 원희룡, 뭐 유정복 인천시장도 거론되나요? 이렇게 유력한 대선 주자들은 입장을 내셔야 됩니다. 그 입장 안 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국유본과 대한민국 시민, 세계 자유인의 딱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반쪽미당이야 볼 것도 없죠. 제도화는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을 실제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반드시 역전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론조사는 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스콧 스나이더가 많이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거 CFR의 의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요거는 그동안 독특하게 스콧 스나이더가 주장한 건데, 미국이 마치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화해를 자꾸 이렇게 하는 중재자로서의 시각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다. 이거는 묘한 어떠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빼고 한일 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시아주의라는 어떠한 파시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한일 간에만 뭉치는, 미국을 배제하거나 이러한 것은 이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 이런 관계가 좋아요.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에는 좌익파쇼가 많고 일본에는 우익파쇼가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일 양국에 아직까지도 좌익 파시스트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민족주의라는 표현은 국수주의자들, 그런 내셔널리스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환빠 이런 애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자. 그것은 마치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같은 파시즘 사상을 확대시켜서 아시아인 사람끼리 이런 또 파시즘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국을 배제한 한일 간의 관계 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단한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일 양국에 일본에는 반쪽 아베가 파시스트들이 거의 사라지고 한국에서는 이 문전비 반쪽 노면 이런 반쪽 정원 같은 이런 좌파시스트들이 거의 멸종 단계에 온다면 한일 간에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자유아시아 방송, 그림이 좋아요. 이런 거,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렇게, 우리 오빠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숲길을 걷는 장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윤니크, 그래서, 이번 회담 결과를 성렬형이 정리하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VOA 역사적으로 첫 삼국 정상이다. 관례화가 된다.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한미 삼국. 그다음에 이분이 아까 그 스콧 스나이더하고 가상 통화하셨던 분 CFR 분이시죠. 블룸버그 TV. DW 독일 공영방송 어떻게 보시나? 아무래도 일본이 중심이죠. 독일과 일본.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부터 다루는 그렇지만 독일 방송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방송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은 약간 불편한 아무래도 근데 독일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과 독일 삼국 정상이 이 중요한 시기에 모여서 모임을 정례화한다. 이런 발표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긴 겉으로는 서방 핵심 진영 인사들이 하는구나 하고 좋아하겠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이거 밀리는 거 아니냐? 우선순위에서 좀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독일이나 그 BBC 방송은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프랑스 방송이나 신기가 불편한 거야. 한마디로 한미일 정상 그러면은 영국과 프랑스나 독일은 이제 2등 국가인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약간의 불편한데 거의 감사하고라도 DW 방송은 했고 프랑스하고 BBC는 요즘 프랑스 24나 BBC가 상태가 안 좋아요. 얘들아 얘기했죠. 지금 뭔가 하여튼 간에 삐져 있어. 상태가 좀 안 좋아. 걔들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자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유럽에서는 여전히 독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독일은 독일이니까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알자지라야 요즘 객관적 보도에서 다소 이탈한 아까 이야기했죠. 강인이도 선발해서 제외했네. 생지르만 웃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도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와 러시아하고 석유를 하는데 쭝꽁 견제로 인해서 국유본의 쭝꽁 견제로 인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성렬형 아버님 돌아가신 조화를 보냈죠. 어벤져스 전략회의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지상훈련 같은 건 아니고 해상훈련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 해병대나 이런 데가 하와이나 뭐 미국이나 캘리포니아나 뭐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상훈련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하면은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합동훈련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톡 스콧 스나이더 모처럼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나왔는데 조은정 아나운서가 휴가 중인가 그렇게 일단 추정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프리 호농 랜드 선드 연구소, 이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선한 인상에, 그렇죠? 랜드 연구소는 헤리티지 재단보다는 약간 보다 좀 더 센 우파인데, 그렇다고 우익파시오 연구소는 아니고요. 헤리티지 재단보다 조금 더 강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보면 랜드 연구소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중앙이다. 랜드 연구소의 입장이 중앙이다. 미국 자유우파 공화당 내에서 헤리티지 재단이 왼쪽에 있다면 랜드 연구소는 중앙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군사 전문 연구소죠. 세계적으로 탑3 안에 드는 군사 전문 연구소다. 싱크탱크다. 영국 군사 연구소 몇 개가 있죠. 조지타운대 겸임 교수다. 조지타운대 하면은 빅터 차. 그래서 지금 랜드 연구소 내부의 권력 투쟁도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스콧 스나이더야 인드라 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인드라 저번에 얘기했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했던 걸 강조했더니 이제는 정면을 바라보네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왼쪽에 앉았잖아요. 오늘은 오른쪽에 앉았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은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가지로 오늘 방송도 굉장히 흥미로운 방송이었다. 스콧 스나이더가 오른쪽에 앉았다는 거 굉장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건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 안보 군사면 경제 공동체는 동맹체제는 초당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무장관 한동훈, 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새 집으로 이사했죠. 통일부 장관과 이래 정상화 되는 거죠. 박수 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옷 찾사? 세훈이 형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세훈이 형이 가장 사랑하는 정책은 서울론 옷 찾사다. 궁금하시면 링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 8.15 특사 사면을 받았죠. 무리한 어떤 좌파시오들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김태우 강서구청장, 그냥 정치적 입장 떠나서 강서 시민들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화곡을 마곡으로 만들겠다. 게임 끝이에요. 화곡을 강석에서 못 사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인식되거든요. 화곡동이거든요. 화곡 1동, 2동 사람도 많아. 화곡을 마곡으로 바꾸겠다. 게임 끝이야, 게임 끝. 물론 이제 자만하지 말고 성렬형과 세훈형이 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인물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인드라 앞에
인드라 집 앞에 예, 또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는 거 아주 깔끔하게 예, 리모델링 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는 김태우 강수청장과 또 전 국회의원 분 덕분이죠. 예, 이쪽 인드라 사는 동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주민들이 다 좋아요.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인가? 이쪽이 완전히 그냥 반정미당 완전히 텃밭이었는데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정미당이 선거 때도 안 와. 얼굴 내밀지 않아. 지금 난리가 났잖아. 플래카드 난리 났어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자, 그린란드의 독립은 북극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 독립, 어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덴마크나 유럽 왕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극해 하면 뭐죠? 거기 지금 막 북극해는 화재가 없습니까? 화재가 있대요. 북극해도 이제는 화재가 일어난대요. 지금 북극해는 또 자원이 엄청나게 묻어 있는 곳이 북극해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북극해 항로에 지도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최단 항로가 그냥 태평양 쫙 건너가는 것이 하와이 쪽으로 쭉 가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한국과 독일, 한국과 미국 이렇게 더 완전히 엄청난 어떤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부길 메코시파를 책임놓은 폭우의 피해가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밀리터리 쇼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쫙 말씀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포팅 프롬 우크라이나, 이 부분은 매일매일 최신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잊혀진 전쟁으로까지 지금 다들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 전쟁에 대해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리포팅 프롬 우크라이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죠.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2부 네 경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8월 18일 오후 10시 15분 현재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 채권 수익률, 달러 인덱스 선물 차트, 각국 환율 동향. 인드라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건 간단합니다. 인드라가 지난 마지막 방송에서 한마디 딱 했잖아. 그런 후에 그래서 인드라가 역시 인간 지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드라만 인간 지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유튜브 주식이든 그거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코인이든 상관없어요. 방송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간 지표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모든 어떤 소위 말하는 타깃이 애들 조금 인기 있다는 그냥 듣보잡들 빼고 좀 말이 되게 방송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들을 항상 벗어나게 만드는, 그래서 예측 불가로 가는 것이 굴건의 이런 시장의 입장이다. 모든 예측을 다 빗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다양한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오르고 뭐 저항선이 어디고 지지선이 어디고 그걸 다 무너뜨리는 어떠한 결국 그렇게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투자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에 너무 듣지 마시고 자신만의 투자관을 갖되 얘기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혼자 가지고 계세요. 저도요. 그래서 전망 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해봐야 반대로 갈 게 뻔하고, 또한 10번 얘기했는데 9번 틀리다가 어쩌다 한번 맞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뭐 별 의미가 없고, 그쵸? 그러면은 민들아 그 의식해서 거꾸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해봤어요 다. 옛날에 그래서 주식할 때 그렇게 해봤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딱 그 진심이 드러나거든. 그동안에 논조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한다는 거를 알아요. 딱 보면 알거든. 저도 아는데 다른 사람 모르겠어. 그래서 반대로 하든 솔직하게 얘기하든 그냥 구체적인 전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권형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이 너무 풀렸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 돈이 너무 풀렸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관점은 인드라가 얘기했던 이전에 브레튼 우주 체제 때의 경제학이고 거시경제학이고 인드라의 후기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다르죠. 자, 여태까지 10년물 미국채 10년물 미국채물이 여태까지 금리가 낮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돼요.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라고 얘기해요. 그럼 돈을 왜 많이 풉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경제성장 때문이죠. 그쵸?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가 경제성장인 겁니다. 물가가 아니에요. 각국 중앙은행의 최우선 순위는 인드라 미 연준 그다음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가 달라더라죠. 그전에는 고용, 그 다음에는 물가, 그리고 지금은 성장입니다. 성장의 관점이에요. 금융 정책이 IT 기술주
보듯이 보는 겁니다.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IT 기업이 막 이렇게 뜰 때 당장 수익이 없잖아. 예? 제약회사나 IT나 회사들이 당장 수익이 없었는데, 예, 기존의 주가 가치를 환산하는 걸로는 이 IT 기업들의 평가수가 없었어요. 그쵸? 예, 막 IT 버블 터질 때는 그때 없었어요. 이제야 역사가 되니까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예, 그쵸? 예.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기존의 가치대로 보면 IT 기업들이 굉장한 거품으로 보이고, 미국 주식이 굉장한 거품으로 보일 수 있고, 다 거품이 보입니다. 부동산도 버블로 보이고, 다 버블이야. 그 해결책은 뭐냐? 버블을 꺼트리면 된다. 항상 그렇게 주장하죠. 그게 주기적으로 공황 일으킨 로스차일드의 입장인 거죠. 자기의 이권이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인위적으로 금융공황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죠.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나 그 이전에 세계 체제에서.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형 황제가 된 이후에는 공황은 없었습니다. 공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불황만 있을 따름이죠. 이 점을 거시경제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형 황제가 된 이후에는 공황이 한 번도 없죠? 공황은 인위적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인위적이기 때문에 안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불황은 불가피한 면이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불황이라는 측면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왜 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식이든 뭐든 항상 오르고 항상 내릴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오르다가 보면은, 예, 쉬어갈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쵸? 쉬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지쳐. 예? 사람이 이렇게 계속 뛰는데 쉬었다가 다시 뛰어가야죠. 예? 잠을 잤다가 아침에 푹 잔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예, 다시 일하러 나가야지. 잠을 자지 않으면, 예, 계속 일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면에서 불황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계의 불황, 세계적인 불황, 그런 개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근래의 불황은 징벌적인 불황이다. 마치 국지전처럼 세계전쟁이 아니고 공황이 세계대전이라면, 세계대전도 국유본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이 일으켰죠. 예, 데이비드 록펠러는 세계전쟁도 바라지 않아요. 이전에 빅터 로스차일드는 세계대전, 공황 이런 것들을 좋아했을지 몰라도, 예, 빅터 로스차일드는 세계대전이나 대공황 이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불가피하니까 국지전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국지적으로 특정 국가 중심으로, 예, 공황과 유사한 불황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오늘날 쭝꽁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냐? 본인들 책임이에요. 쭝꽁 경제 자신들 책임이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후기 신자 유령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뭐 10년 국채, 10년 장기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영구부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신용이 있는 쭝꽁 정부처럼 통계도 엉터리고 쭝꽁처럼 자유가 없는 이런 국가들의 국채를 신뢰하겠습니까? 못하죠. 반면에 통계가, 예, 정확하고, 예, 자유국가인, 그리고 여러가지 면에서, 예, 경제활동이 활발한 미국 국채는 신용하죠. 이러한 나라들 위주로 영구부채를 발행해야 된다. 50년짜리 100년짜리를 발행한다. 역사적 경험도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50년짜리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드라 강조한 게 뭐죠? 국채금리는 계속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 핵융합, 생체메모리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더욱더 제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만약에 제로로 계속 가는 이런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기존 어떤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윤율 저하가 이루어지면은 이자가 제로가 되면 마치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자는 원금만 원한다. 원금 보존만 원한다. 이 점을 강조했죠.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후기 신자에 주는 영구부채 기반 달러 교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실천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은 부채 협상, 부채 한도를, 미국의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기반의 통화량, 이런 어떤 미국 GDP 기준, 이런 어떤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기술주를 평가하듯이 세계 경제 기반 달러 발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라고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기반으로 한 달러 발행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기반한 달러 발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달러가 많이 풀었다, 돈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정작 동유럽과 같은 나라에선 달러가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STX인가 조선소가 망한 거예요. 조선회사가 달러가 부족해. 전세계 달러가 많이 풀었다는데 왜 특정한 나라들에서는 달러가 부족하죠? 그 나라에서 성장을 원하기 때문이죠. 주권 경제도 지금 달러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러를 많이 찍어내야 전세계 성장, 제3세계 시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물론 주식하시는 분도 행복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부동산 하시는 분, 주식하시는 분들 다 행복합니다. 성장이 핵심이다. 이것을 내가 강조드리면서 성장을 중점적으로 하되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물가와 고용도 같이 고려하는 성장이다. 이것입니다. 성장, 고용하면 실업이죠. 고용, 성장, 물가, 이 3축에서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고용, 우물가, 이 3축을 하는 게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핵심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드라 후기 신자유론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바다사원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얼마 정도까지 갈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내년 길어봐야 저는 내년 4월 이전에 꺾일 거라고 봐요. 국채 수익률 인드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할까요? 그러면 인드라 말대로 안 돼. 그거 뭐하러 물어보세요. 저는 이거 인드라 저번에 방송에 얘기했잖아. 꺾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꺾입니다. 꺾이면 주식도 좋고 다 좋죠. 뭐 언제 꺾이냐? 구경 마음이고. 내년 4월까지는 뭔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다사원이 중국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해. 수치는 얘기 안 해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국채 발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즌 지나면 무슨 어떤 애는 미국 국채를 강매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입니다. 그냥 안 사서 난리예요. 이자율 낮더라도 사는 마당이에요, 미국 국채는. 인드라 얘기했잖아. 진짜 부자들은 원금 보존을 원한다고요.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어딨어요. 다만 이제 명분상, 명목상 미국에서 국채 발행할 때
인기 좀 있으라고 수익률 좀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이제 발행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9월달에 발행 하나, 10월달에 하나. 어쨌든 그거 끝나면 수익률 내려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요? 더 심각해지는데 갑자기 붕괴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옛날에 얘기했죠. 천천히 망합니다. 옛날 간단히 뭐 부동산 문제도 그거 다 그 회사 부채 문제, 부실 문제 다 은행이 떠맡는 거죠. 중공은행이 강제로 떠맡아 부채. 그래서 좀비 기업, 좀비 은행, 그러니까 사실상 국영기업인 중국 부동산 회사도 그냥 그 상태로 가면서 쭉 하다가 때가 되면 뭐 파산돼서 밟든 뭐 하든 그렇게 가고, 중공은행도 그 엄청난 부채를 떠맡는 대신에 지금 다른 자유자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공은행에서 예금, 중공 시민들이 거의 예금했는데 돈 못 줘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채권 강매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중공은행도 존속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좀비은행이죠. 수익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의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일단 최소한 10년은 버텨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중공의 경제는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골마하고 있어요. 앞으로 쭉 골마질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터지면은 매공 18로 물러나야 되는데, 국유원이 매공 18을 좋아하잖아. 국유원이 그래서 매공 18 무능한 애를 일부러 쭈꽁 지도자로 임명한 거 아니에요. 쭈꽁 국유원이. 이들아 계속 강조했잖아. 매공 18을 왜 임명했어요? 유능한 애를, 매공 18 같은 애가 아닌 다른 유능한 인물을 국유원이 쭈꽁 지도부로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능부패한 발정 놀면이나 문전비 같은 애를 임명한 거라니까요. 서서히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중국 뭐 일부 자유파시스트들이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하더라. 중공에서 디플레가 발생하면 한국이 큰일 나니까 중공의 디플레를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양 얘기한다든지, 중공에서 터지면, 경제가 터지면 한국 경제가 큰일 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그러더라도 이제 뭐 중공 경제가 상태가 나면 한국 경제가 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친중 시대, 국유본 시대에선 친중 시대였기 때문에, 국유본이 친중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왜 살아납니까? 중공 경제가 망해서 그래요.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쟁 상대가 망하거나 전쟁 나거나 하면 이 국가들이 득을 보죠. 그쵸?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ጭ꽁의 디플레이로 인해서 ጭ꽁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업체들은 좋은 거죠. 그렇죠? 일본과 한국이 그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ጭ꽁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ጭ꽁이 잘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수익 보는 게 있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문전비 좌파시സ്റ്റ് 정권 때 그 사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한한령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한국의 케이팝 문화랄지 한국의 기업들이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 만약에 쭈꾸미에서 먼저 이렇게 한학령 같은 게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응? 한학령으로 인해서 한국의 여행업체, 예? 무슨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산업들이 화장품사 회사 이런 것들이 타격을 받는 것들을 눈에 보이니까 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국 디플레로 인한 한국 경제 타격보다는 없진 않겠지. 당연히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쭈꾸미을 무조건 추정하는 애들한테만 타격을 갈 것이고 이미 상당수 글로벌 기업들이나 상당수 상식적인 경제관을 가진 시민들 사이에서는 타격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쭈꾸미에서 여행자를 풀었잖아요, 제한을. 그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중국 디플레인데 중국 시민들이 돈도 없는데 어디 해외여행 가겠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행객이라도 받아들이자. 지금 중국에 입국하려는 여행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으로 여행 와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당연히 외국에서 너네부터 문을 열어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행 제한을 푼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네. 쭈꾸미의 경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점점 더 쭈꾸미 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쭈꾸미과 경제 교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되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냉전적 시각이고 그냥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쭈꾸미의 반도체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거기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같은 것들을 요하는 그런 생산품만 생산하지 않으면 돼요.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도 협력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최첨단 그런 것은 한국에서 하거나 미국에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일본에서나 TSMC도 그렇게 하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환율도 보면 지금 103달러 정상 인들 알겠죠?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이면 100에서 뭐라죠? 105까지는 정상 구간. 정상 구간입니다. 110이라고 했나 인들아가 갑자기 막 까먹었네. 하여튼 지금 정상 구간이에요. 뭐라 그러지? 여기 써놨는데 까먹었다. 없네? 안 썼네? 내가 없앴네? 이거 왜 없었지? 맨날 까먹어서 제가 여기 많이 까먹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차이나 옵저버 좋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역시 최고 전문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차이나 옵저버님 아주 세계 최고 쭈꾸미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이건 이제 인도 언니가 이런 문제에서는 객관적이죠. 자 이렇게 말고 그리고 이 프리트 바네지 이분 흥미롭는데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역시 이러한 어떤 전문가들은 이분은 이제 전직 금융맨이고 이쪽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아주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마이클 버리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X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이분이 그 핵심만 세 가지를 딱 지적했죠. 그 주식 옵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있는데 명목 가치가 16억 달러라는 거죠. 그 시장가. 그러면 얼마에, 그러니까 뭐 미국에 보고하는 게 있대. 일정의 커다란 액수를 만약에 옵션물에 투자하게 되면 전체 시장 상거래에 상당한 그러니까 위험이, 잠재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신고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리는 제도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큰 액수로 배팅하는 경우에는 미국 당국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근데 마이클 버리가 신고한 내용에서 16억 달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4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옵션물이라는 게 명목 가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실제로 얼마 투자했는지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목 가치로 하는 거예요. 옵션물 뭐 예를 들면은 코스피 뭐 2600에 뭐 옵션물이 뭐 이렇게 얼마 달려있으면 그거를 100이라고 치면 거기에 그거를 16억 달러다. 근데 실제로 그 옵션물을 몽땅 다 사도 문제지만 샀어도 그 명목가치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실제 액수는 24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이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한 옵션이라는 거 항상 무제한은 아니거든요. 주식은 무제한하니까 만료일, 개시일이 있고 만료일이 있다 이거죠. 언제 청산할 건지, 이런 그 전에 청산했는지 그건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마이클 버리가 투자한 것을 크게 손해봐서 지난 여름에 팔 수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지만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거죠. 중요한 건 언론에서 그런 것은 얘기가 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거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더 흥미롭게 얘기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실제로 풋을 했는지 풋 아니면은 콜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거. 그 반드시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흥미로운 제안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마이클 버리는 콜을 했고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주식 공매도를 때렸을 수도 있다. 이런 재미난 얘기도 한다 이거죠. 생긴 것도 굉장히 재밌게 생긴 분이에요. 딱 스타일이 인도계 스타일인데 재밌어요. 그래서 구독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그냥 문해아 수준이에요. 문해아 수준. 경제 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선생님 이렇게 따져가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음모론, 저의 파시 음모론이야. 저희 파시 음모론 근거가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흥다 사태는 끝났는데, 흥다 사태는 끝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중국 부동산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게 무슨 컨트리 가든 부동산 기업이 위기다 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게 나름대로 주가나 여러 가지에 반영된 겁니다. 뉴스가 일단 나왔잖아요. 뉴욕타임즈에서 기사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애들이 돈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한날 한시에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한 1조 원 정도의 롱이 다 청산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음모론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버리도 그 2008년 맞췄을 때, 예, 뭐 한 달 전에 예측해서 돈 번 게 아니고요. 한 2년 동안 고생했대요. 2년 동안은 호황이었잖아.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대요. 한 2년 뒤에야 맞춘 거다. 그 이후로는 또 많이 틀렸다 이거죠. 대표적인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예측이 틀려서 본인도 인정했다 이거죠. 그리고 마이클 버리도 관종이어가지고 자기가 좀 틀린 얘기면 인드라는 그냥 놔두는데 어지간하면 트위터에서 자기 관련 주장들 삭제한다 이거죠. 믿을 수 있냐 이거야 마이클 버리가. 한때 딱 한 번 이렇게 크게 한탕 쳤는데 그걸 언제까지 우려먹을지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아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난 분기 때 2, 4분기 때 매도한 건지 아니, 오늘 어제 매도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재료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서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팔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유튜브 찌라시들이 그 뉴스를 가공하는 거죠. 가공. 자기의 어떠한 포지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가공한다 이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마치 러시아 간첩이나 쭝공의 간첩들이 어떤 팩트에 있는 것들을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거 좀 약간 팩트 있는 걸 막 뻥튀기 해가지고 그게 자유파쇼 우위 파쇼들의 잘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100배 1000배 뻥튀기 하는 거. 한 5,000명 모였는데 50만 명 모였다 예를 들어 그런 뻥치는 거 그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100배 뻥튀기는 기본이죠. 찌라시들은 자유파쇼 음모론자 가짜뉴스 항상 신중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그런 얘기예요. 마이클 버리 관련. 자 그 다음에 수메르 경제사론 왜 모계 전승인가. 로스차일드 가문과 칼마르스크 필립스 가문은 모계로 이어진다. 여기서 뭐 인드라가 새로 언급할 만한 것들은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 나 항상 얘기했으니까. 인드라는 우리 청년들이 가끔가다 인드라한테 여러 가지 연애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거든요. 문의할 때 인드라는 얘기해요. 항상 강조합니다. 인드라는 이것들을 편의성에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해요.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지 말고 너를 진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가급적이면 돈 많은 여자분이면 좋다. 돈 밝힌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의 공명이나 이런 사람들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예를 들면 뭐 여자 집안이 괜찮으면 남자가 박봉해도 회사나 공무원 하면서 부패 저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부패 저지르는 거죠. 박봉이니까. 결혼 잘하면 부패 저지를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잊지 마시고요. 모계전승이라는 거. 그래서 음모론 보면 자유파쇼 유대인 음모론 보면 무게 중심이 많아요. 지네들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계전승인데 그런 거조차 일반적인 그런 거조차 간과하고 음모론 가짜뉴스를 유튜브에 퍼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렇죠? 저희 파쇼들이 그래요. 왜 가짜 유대인만 만나요? 저희 파쇼들이 좋아하는 주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모제스라는 분이 이제 남짝 자기를 받았는데 인드라도 확실히 조사할 안 됐어요. 근데 그 받은 연도가 1948년인 경우로 봐서는 저분이 영국 자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황제인가 그래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런던 로스차일드에게 너네도 남자 자기를 받았으니까 오스트리아 왕이 가문에게 줬으니까 또 귀족 호칭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런던 로스차일드는 영국 국영 귀족들이 힘이 세다는 걸 알고 납작 엎드려서 저는 그냥 평민이에요 아직 막 이런 식으로 네? 유럽의 다른 로스차일드들은 귀족처럼 귀족 대우를 받고 귀족처럼 행세하고 다녔지만 런던 로스차일드만큼은 평민으로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1880년경에 최초로 남작자기를 받은 거죠. 영국 여왕이 준 거죠. 예. 근데 그게 유대인에게 준 최초의 귀족 자기거든요. 로스차일드 남작 자기를. 근데 이분이 남작 자기를 받았다는 건 아마 유럽에서 받은 겁니다. 그게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드라 추론상 첫 번째는 왜 유럽에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남작 자기를 받은 게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영국에서 당시에 1948년 때는 로스차일드 런던 로스차일드가 런던 시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구의전에 강력한 항의를 받아가지고 계속 거부당해요. 10년 동안 거부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시의원 할 수 없다고.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남작자기 유대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남작자기를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1948년이고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자기를 받았을 거다. 뭐 이태리에서 받았겠죠. 이태리.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인드라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지만 칼막스 결혼식에는 참석 안 했다니까요. 막스 가문 쪽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막스 생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대 이건희 주택, 삼성 회장 주택 비슷합니다. 진짜예요. 당대 이건희 회장 소박하잖아요. 삼성 회장 저택이 딱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마저 방송할게요. 그럼 오늘 짧게 갑시다. GDP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CF와 기후변화, 중국, 붉은 달, 캐나다, 하와이 산불. 캐나다에서 또 산불이 났네요. 이 엘버타, 서부 캐나다 지역. 안타깝습니다. 캐나다가 저번엔 동부에서 산불이 나고 이번에는 서부에서 산불이 났네요. 빨리 진화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원인이 북극에서 지금 인근에서 화재가 빈발하게 일어난다. 예전에는 지구에서 산불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지역이 남극과 북극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북극은 그렇지 않다. 북극에서 이미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알래스카나 이런 데서 산불이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CFR 카리브해는 어떻게 기후 회복 능력을 구축하고 있나.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카리브해에 상당한 섬나라들이 깔아앉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카리브해와 지금은 매번 중남미를 한꺼번에 이제 결합시키는데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분리시키듯이 앞으로는 멕시코와 이러한 카리브해 하고 남미를 이 세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미 멕시코는 북미 자유지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요. 이 카리브해는 이쪽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뺀 나머지 국가들과 카리브 여기하고 남미하고는 구분을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태풍. 이거는 이제 하와이 산불 100명 넘어. 안타깝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일본 태풍이 도토리현이라고 그쪽에서 그래도 그런 데서 피해가 있었는데 사망자도 있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사하게 넘어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리가 너무 파괴되고 이거 뭐 쭝꽁이야. 지금 쭝꽁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쭝꽁에서 그동안 없었던 흑사병이 다시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확실한 거지 아직까지는 인드라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수를 방치하니까 거기에 쥐들이 날뛰고 파리떼가 날뛰고 사람이 썩어 죽어가는데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썩어 시체가 되는데 방치하고 거기에 메뚜기떼, 파리떼, 온갖 벌레들, 쥐떼, 흑사병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 거기에 방역 대책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으로 출장 가시는 분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방역 당국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도 났었네요. 이런 현상들이 좀 이렇게 뭐 아스팔트에서 이런 이상한 돌길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잉어가 퍼떡퍼떡 뛰는 거 이런 거는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붉은 달도 가끔가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이게 영상 조작인지 아닌지 저는 확실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붉은 달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몽골에도 지금 이런 사막에 홍수가 났어요. 이거는 지금 지하수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인데 이것들은 제가 볼 때는 쭝꽁의 당국의 지금 이런 아무런 대책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지나간 자리 스트리트 서울. 이런 어떤 컨셉 좋아요. BTS 지민집에서 전국집까지 이런 거. 태영집에서 전국의 집으로 뭐 이런 식의 이 컨셉. 그 유명 인사 그 어떤 방문은 굉장한 관광 상품이에요. 인드라가 그래서 막스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일본 도쿄 갔을 때도 인드라 고양이 좋아하다 보니까 건물에 고양이를 이렇게 그려놓은 고양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K-팝 전 세계 K-팝 팬들이 지금 많이 한국에 오는데 묘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1시간 만에 끝냈네, 모처럼. 질문 주세요. 달러 상승, 경기 침체, 비트코인 하락 상승 예상하시는 비트코인 상승 조건이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어차피 반대가 된다는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제가 몇 사람들 이렇게 뭐 파동 연구하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분석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다
틀려. 예, 그 사람들 전망들이 자기들은 100%라고 맨날 코인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예, 막 주식의 신 뭐 이러는데 제가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요. 다 전망이 나가. 예,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바다선이 본인의 경제관을 예, 투자관을 갖지 않고선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질문 주셔. 그러면 인드라가 방송을 더 하지. 예.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죠.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정상 구간이에요. 달러가 지금 강달러 국면이 110을 넘어서면 강달러 국면이고 지금은 정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 달러가 강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달러가 강세고 예. 그 다음에 엔화도 강세고 예. 거기에 예. 묻어가면서 한국 원화도 어느 정도 현 수준에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인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이거 논리적으로 얘들아 얘기해야 되나? 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바다사원님이 투자하시고 있다면 예. 그런 어떤 것은 안 와요. 제가 볼 때 아이고 그럼 또 오겠지. 아이, 모든 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예. 시장은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바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이런 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댓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다선님한테만 따로 댓글을 달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네,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어차피 틀리는데 뭐하러 얘기해요. 안 그래요? 네. 어차피 인간 지표야 인드라는 거예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어쨌든 이러한 구체적으로 인드라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방송 끝내겠습니다. 왜 일찍 끝내냐고요? 맨날 2시간 하는 거 심심해서 그런 거야. 여태까지 맨날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찍 끝내고자 합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으세요. 고맙습니다.